안녕하세요. PMPO를 위한 백엔드 백오피스 기획 강의를 맡게 된 이상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파트 1의 두 번째 챕터, 낯설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백엔드 기획과의 만남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백엔드 기획이 왜 필요한지, 그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 오늘 이제 구성되는 목차는 총 4개인데, 그 이제 제품 기획 자체 본질, 이 기획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를 설명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이 IT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 안에서 결국 백엔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백엔드 기획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백엔드 기획의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렇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진행해 볼게요. 어, 그 IT 제품 기획의 본질을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IT 기획한다, IT 제품 만든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유저의 시나리오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IT 제품을 만든 이유가 유저한테 가치를 줘서 그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까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유저의 시나리오를, 스토리를 이제 설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궁극적으로 IT화한다. 즉 IT 기반의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접근을 하는 게 IT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든다는 건 이런 개념인데, 조금 더 요 개념을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잖아요, IT의 약자가. 그러면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를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좀 말씀드리기 시작할게요. 이게 데이터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좀 더 사전적인 정의로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한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그 어떤 뭐 사실 개념, 뭐 명령, 뭐 과학적인 실험, 그래서 이렇게 좀 관측 결과로 얻은 정량적인 이제 수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나 문자,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한 거를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로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엑셀 파일 같은데 이렇게 숫자로 막 기입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재무지표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제품의 경우에도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뭐 데이터 드리븐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게 다 이런 실질적인 속성을 다 텍스트하거나 숫자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한 것.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나 데이터를 정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데서 어떤 메뉴를 찾아서 먹어야지라고 해서 메뉴를 찾게 되면 그 메뉴는 사실상 정보죠. 그래서 어떤 유용한 결과물이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앱이나 웹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얻고 그 가치로 지불을 하게 되죠. 네,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진 이미지라든지 그 사진을 설명하는 텍스트 정보들, 이런 게 종합이 됐을 때는 하나의 유용한 가치가 제공이 되는 정보 형태가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IT 제품 혹은 IT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런 개념을 다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IT 제품 기획의 본질은 뭐다? 유저 시나리오를 IT 기반 시스템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를 잘 모아서 이걸 분석을 잘하면 정보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정보를 결국 시스템화하는 것까지가 IT 기획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식과 지혜로 어떻게 보면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이 지식이나 지혜를 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화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제공하는 이 흐름, 그걸 IT 기반의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체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뭐 백엔드 기획 때문에만 제가 설명드린 거 아니고 일반적인 IT 제품 기획에 대한 본질을 얘기 드린 거예요. 네. 이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서비스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카카오페이 뭐 예를 들면 그다음 뭐 네이버 쇼핑 뭐 쿠팡이츠 뭐 이런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IT 제품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이 제품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이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냐면 이 구조예요. 이 구조예요. 고객이 어떤 인터페이스 채널을 통해서 앱이나 웹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최초에는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되고 혹은 데이터를 원래 이제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생성되거나 수정된 데이터가 어딘가로 전송돼요. 그게 이제 백엔드 기획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어딘가로 전송해요. 연동을 한다 그러죠. 보통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연동이 되는데 그리고 이 연동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경우 여기서 암호화가 일어나죠. 그 뭐 채널 암호화를 하거나 데이터 암호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전송이 되고 그리고 전송된 데이터를 이제 수신을 받으면 그 데이터를 연산을 해서 가공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혹은 삭제를 하게 되는 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IT 제품은 이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 흐름을 갖고 있는 어떤 매개체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스템은 결국 데이터를 생성, 전송, 처리, 저장하는 이 4개의 순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건 시나리오를 이런 구조의 시스템화로 전환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게 IT 제품 기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이렇게 화면만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생각해서 그 화면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잘 설계한다고 끝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걸 시스템화로 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획의 본질이란 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IT 시스템, 그러니까 아까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좀 익숙한 용어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프론트엔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익숙한 뭐 버튼, 체크박스, 뭐 메시지, 그래픽, 뭐 그래프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면 화면상에서 어떤 노출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있죠. 이렇게 사용자한테 보이는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프론트엔드라고 불러요, 저희가. 그러니까 웹이나 앱 쪽 이런 데를 일반적으로 프론트엔드 혹은 클라이언트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유저나 사용자가 이러한 시각적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을 하죠. 상호작용을 하죠, 어플리케이션하고. 결국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특징이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잘 써야 되게 만드는 게 프론트엔드다 보니까 UX 기획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IT 기획이라 하면 요 부분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프론트엔드 쪽에 가까운 기획을 하는데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백엔드가 있어요. 백엔드. 뭐냐면 어떤 앱이나 웹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을 딱 하려고 하면은 뒷단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데이터 처리, 아까 이제 데이터 흐름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데이터 처리 가공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앱을 구동하거나 웹이 구동될 때는 백엔드 시스템이 존재해야 구동이 돼요. 우리가 앱을 켰다, 로딩을 한다, 로그인이 되었다, 화면을 전환했다, 전환해서 어떤 데이터가 조회가 된다,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검색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뒷단에 데이터 처리를 해주는 어떤 인프라가 존재하는데 이런 거를 보통은 백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편적인 역할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연동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엔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시스템의 작동하고 관계 있어요. 작동시키는 거. 네. 그 작동시킨 결과물이 프론트엔드에서 표출되는 거죠. 이 관계가 있죠. 이 두 영역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이걸 이해해야 되냐? 우리는 유저 시나리오를 IT 시스템화 하는 거를 하니까. 그게 기획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잘 기획하고 설계하고 하는 부분은 자동차 외관 디자인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심미적인 요소까지 다 감안해서
외관을 나이스하게 딱 뽑는 거 이런 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자동차 외관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하는 게 프론트엔드라고 하면은 백엔드는 약간 자동차 내부를 설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솔린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를 설계한다면 내연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어 같은 걸로 이제 폭발 에너지를 제어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가 저 디자인 이면에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의 어떤 공간에. 그러면 공간 설계까지는 약간 외관 설계 영역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기계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폭발을 제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용자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자동차의 품질을 결정하는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이 백엔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동차랑 비교하시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도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다니는데 들어보면 대부분은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의 리소스보다는 대부분 이런 내부의 설계 부분,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제품이 들어가고 그 설계하는 안에 뭐 내연기관에 어떤 제품 스펙이 들어가고 그 제품을 납품하는 그 업체 1차 협력사를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뭐 구매 부서가 또 존재를 하게 되고 그 구매를 하려면 이 내연기관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변속기에 대한 메커니즘 이해해야 되니까 엔지니어가 구매를 담당하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백엔드를 잘 만들지 않으면 자동차는 잘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외면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제 비교를 좀 제가 자동차로 해 드렸는데 요런 관점으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 시스템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로 구성된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IT 기획을 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요구사항이라고 그러죠. 만들어 주세요. 딱 이래요. 그게 뭐 경영진이 했든 유저가 요청을 했든 다른 유관부서 요청하든 어쨌든 어떤 기능을 만들어 주길 원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회원 정보를 등록하게 해 주는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회원 정보 조회하게 해 주세요. 회원 정보 수정하게 해 주세요. 회원 정보 삭제하게 해 주세요. 뭐 이런 CRUD라고 흔히 부르는 아주 기초적인 이런 기능 정의가 있다고 치면은 이게 하나의 스토리들이잖아요. 회원 정보를 등록을 한다, 사용자는. 사용자는 회원 정보를 조회하게 해 준다, 뭐 수정하게 해 준다, 회원 정보 삭제하게 해 준다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 시나리오들을 결국은 분해를 해 보면 어떤 기능들을 정의하는 거고 이 기능이 합쳐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이터 처리에 모험이 되면서 이렇게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많은 기능을 정의하고 수많은 스토리들을 그러니까 시나리오들을 정의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네. 기능을 파편화돼서 접근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들을 시스템화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등록한다, 수정한다, 삭제한다. 그러니까 회원 정보를 이제 등록, 수정, 삭제를 하나의 묶음으로 볼게요. 그러면 사용자, 유저는 예를 들면 그 백오피스 뭐 어드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항목별로 텍스트를 넣게 되죠. 뭐 성명, 뭐 이상범, 뭐 나이 42살, 뭐 휴대폰 번호 어쩌고저쩌고, 주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등록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를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조회. 이미 저장된 정보를 불러오는 네, 그런 조회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그럼 두 개를 큰 틀에서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 칠게요. 그러면 웹이나 앱 같은 아까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죠. 프론트엔드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인터랙션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장을 하거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하는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백엔드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는 회원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이 도메인이 회원이란 도메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명은 일반적으로 회원 시스템 내에서 회원의 데이터가 처리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회원 시스템 내에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끼리 어떻게 데이터가 연동되고 데이터가 연산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돼서 뭐 저장하고 삭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백엔드 기획을 통한 백엔드 개발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가. 시나리오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여기까지만을 일반적으로 보세요. 특히 UX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피그마 같은 데 이제 와이어프레임으로 설계를 하면은 대부분 화면 간의 그 플로우 전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획이 일반적으로 돼요. 근데 이렇게 단편적인 좀 시나리오는 그렇게 UX를 좀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피그마 기반으로 디스크립션 좀 그러니까 부가 설명 달아 갖고 기획을 해도 개발자들이 알아듣고 개발할 확률이 높아요. 예, 좀 상대적으로 단순하니까. 요건이.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을 하나 적용해 보면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거는 프론트랑 백엔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웹이나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하는 영역은 디자인을 하는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영역이고 백엔드는 내부의 뭐 내연기관 같은 거 그런 거를 설계하고 뭐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거를 잘 설계해서 자동차가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는 구동을 잘하게 하는 아까 구동이란 개념 말씀드렸죠.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요거를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아키텍처 설계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단편적인 시나리오를 제가 예시를 들었으니까 굳이 백엔드를 근데 그렇게까지 정의를 막 하거나 기획자가 해야 되냐? 화면 몇 개 줘도 충분히 저 정도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프로젝트가 많이 수행되기도 해요. 꼭 백엔드 관점을 갖지 않아도 그런 개발을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이 두 개의 밸런스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시로. 자, 제가 티저 영상에서 조금 자극적인 그 단어로 제가 표현을 좀 했었지만 그 사례를 한번 더 들어서 얘기 드릴게요. 자, 간편 결제, QR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를 만약에 저희가 기획한다 칠 때 화면만 딱 기획해서 넘겨줘요. 그럼 개발자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요? 개발자랑 소통 어떻게 할까요? 자, 뭐 라인페이,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 이런 이제 페이들은 그 단순해요, 시나리오가. QR 비밀번호 입력해서 뭐 파일 생성하고 QR을 스캐닝을 하고 결제 완료되고 사실 유저 시나리오가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그죠? 그러면 요렇게만 딱 생각해서 QR 생성하고 완료하면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피그마로 잘 만들어서 디스크립션 좀 달아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노출되게 해 주세요 화면에 딱 달아서 딱 줘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기획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발 범위죠. 유저 시나리오. 여기까지만 해 주면 개발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스텝, 뭐 결제 비밀번호, QR 활성화, QR 스캐닝, 결과 수신. 간단하죠. 여기서 예외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 화면을 몇 개를 더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죠? 약간 자동차 디자인 설계하듯이만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런데 자, 여기서 개발자의 생각을 좀 들어봐야겠죠? 이 사람들은 이 화면을 딱 받으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관점에서 보게 돼요, 이 시나리오를. 화면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화면은 알겠는데 그 화면을 거치면 어떤 데이터가 우리 시스템으로 전달돼서 처리를 하란 거지?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거지? 가 개발자가 생각하는 개발 범위예요. 기획자가 생각하는 개발 범위는 시나리오 베이스인데 개발자가 생각하는 범위는 시스템 기반입니다. 네. 이런 거죠. 자, QR을 뭐 열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데이터가 웹 시스템이나 아니면 앱에서 채널에서 생성돼요. 프론트엔드에서.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이제 결제를 해 이러면은 스캐닝을 해요. 그럼 QR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데이터가 어느 시스템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QR을 읽었으니까 QR을 먼저 생성해서 제공한 그 시스템, 뭐 빌링 시스템 혹은 뭐 QR을 따로 별도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이 QR을 보내서 인증을 받아라고 데이터끼리 어떻게 오고 가는 그 데이터 연동이 있는 거예요. 사실 개발자는 특히 백엔드 개발자는 이걸 구현하는 거예요. 데이터 연동 구조. 그럼 그 데이터 연동 구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면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죠.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맹점한테 정산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 회사 카카오페이나 라인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수수료를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는 회사들은 수수료를 떼고 자기네들이 먹는 걸 떼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 파일로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시스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산 시스템으로 따로 연동이 돼서 데이터가 또 연동되죠. 그러니까 시스템끼리도 연동이 참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나서 정산 파일을 만들면 가맹점, 예를 들면 뭐 세븐일레븐, CU 뭐 이런 데다가 너네 이만큼 다음 달에 이만큼 정산해 줄 거야 라고 데이터를 또 전달합니다. 외부 시스템 같은 데다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가맹점 시스템에 전달하게 됐죠. 그럼 벌써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연동하고 데이터 처리하고 저장하고 연동하고 데이터 처리하고 저장하고 연동하고 데이터 처리하고 저장하고 이 세트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시나리오를 구현하려면. 실질적인 공수는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공수는 이렇게가 메인인 거예요. 이렇게가 뒤에가 뒤쪽이 백엔드가 요 앞에 그 인터랙션은 몇 개 안 되잖아요. QR 생성하고 뭐 조회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범위를 산정할 때도 백엔드 관점이 좀 있어야 현실적인 개발 범위 산정할 때 유리해요. 시나리오로만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요. 개발 그 코딩을 하는 그 영역, 그러니까 개발하는 영역이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많은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백엔드 관점이 있어야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 범위 산정할 때. 자, 내연 기관 설계하는 거죠, 이런 게. 자, 여기서 예를 들면 QR로 결제를 했는데 수수료 차감이 되게 엉성하게 돼가지고 수수료를 차감을 못하고 그냥 정산을 100% 다 해주면 우리가 먹을 돈에 대해서 수익이 빵꾸 나는 거죠. 그 결제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엉성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 설계하는 관점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이제 기획을 할 때 키포인트는 시스템별 역할, 그러니까 즉 시스템별 역할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데이터 연동, 데이터 처리, 데이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내부 그 구조에 대해서 명확한 설계가 필요하듯이.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반복된 얘기지만 IT 프로젝트는 유저 시나리오 시스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저 중심 사고, 흔히 말하는 디자인 싱킹을 좀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죠. 유저한테 가치를 주지 못한 IT 프로덕트는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유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저 중심 사고를 하는 관점에서 디자인 싱킹 방법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괜찮은데 한 축에서는 시스템 중심의 사고를 해서 시스템 싱킹을 해서 IT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할 수 있는 제대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중심 사고를 하는 부분도 병행이 돼야 돼요. 이 화면 중심 기획과 쉽게 말하면 시스템 관점에서의 설계 관점에서의 기획이 병행이 돼야 올바른 IT 제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돼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기획을 할 수 있어야 경영진과 제품 관리자, 그러니까 IT 기획자 간에 협의를 할 때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제품 관리자가 실제 메이커들, UX 디자이너 개발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는 관점에서 각각의 다른 포커스로 기획을 할 줄 알아야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 비즈니스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프로젝트 수행도 올바르게 돼서 적시 대응도 할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엔드 유저양 가치 중심의 얘기, 뭐 와우 더 커스터머 뭐 이런 뭐 아니면 A/B 테스트를 통해서 유저가 어떤 스펙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게 하는 이런 엔드 유저양 기획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됐으나 실제로 그것도 까보고 나면은 실제로는 백엔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만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죠. 이커머스가 아주 대표적인 이제 백엔드 기획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도메인인데 유저가 어떤 이런 배너 같은 데서 상품을 고르고 그걸 장바구니에 넣고 주문서를 만들어서 결제를 하고 배송이 되는 이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되게 일련의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보면 탄탄한 백엔드 시스템이 받쳐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면만 몇 개 친다고 그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구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관점을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가져가야 올바른 제품 나온다고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시스템 싱킹 관점으로 그러니까 백엔드를 이제 기획할 때는 화면만 갖고는 소통이 굉장히 힘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해요. 특히 개발자분들하고. 뭘 만들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나는 데이터 처리하는 로직을 짜야 되는데 뭐 데이터 얘기 같은 거는 약하고 그냥 아름다운 결과물에 대한 화면만 존재하니 "도대체 그런 처리를 하는 스펙에 대한 건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개발하란 거야?" 라고 자꾸 물어보게 되고 계속 물어보니까 기획자는 '내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정교하게 기획해 줬으면 알아서 개발해야지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신뢰 자산이 이제 쌓이지 않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신하게 되고 이런 게 보편적으로 많아요. 실제 프로젝트 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백엔드 관점의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면 그 이해관계자랑 명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수 산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명확한 공수 산정하거나 개발 범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관점이 있으면 '아 이게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거구나.' 과업 범위가 개발자랑 기획자랑 명확하게 딱 정의가 되거든요. 서로의 과업 범위가 다르게 인지가 되지 않고. 그리고 소통이 빨라지니까 궁극적으로는 개발 공수가 줄어듭니다. 서로 합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댓글놀이를 한다 그러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정의가 어떻게" 자꾸 물어보는 게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래서 요런 관점을 가지고 기획을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장점이 있다.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좀 해 드리면 이 백엔드 기획 필요성에 대해서 자 제품을 만든다는 건 유저의 시나리오를 시스템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디자인 싱킹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 유저 가치를 제공하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 백엔드 기획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유저 가치를 제공하는 기획 이면에는 정보화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되고 시스템 기반의 사고를 할 줄 아는 시스템 싱킹 기획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시스템 관점 사고를 기반으로 기획자랑 개발자 간에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서 보다 고도화된 IT 제품을 성공적으로 런칭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백엔드 기획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에요. 네. 좀 아직도 안 하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예시를 든 자동차 있잖아요. 이렇게 그 외관을 만드는 영역과 그 내부를 만드는 영역, 자동차 내부에서 내연기관 같은 거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컬러 표시를 한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요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아 저런 것 때문에 이런 스킬셋을 좀 익혀야 되는구나.'가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이 사실 되게 많은 클립이 있을 텐데 이 강의에 정말 중요한 클립 중 하나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요 관점이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그 강의들이 쪼끔 덜 와닿으실 거고 이해도가 좀 떨어질 거거든요. 요 관점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시간 여기까지고 자 바야흐로 오늘부터 이제 백엔드 기획 과정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하신 거거든요. 자 일단 축하드리고 앞으로 강의도 집중력 잃지 마시고 저랑 같이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할 거니까 저랑 같이 최대한 재밌게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